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제 9월이 되니까 그래도 아침으로는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낮에는 여전히 더운데 감기가 걸리기 쉬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9월 첫 번째 주였던 이번 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젯밤에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마지막 퍼즐이었는데 지난 8월에는 농업을 제외한 일자리가 2만 2천 개 늘어났다고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예상치가 7만 5천 개였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7월에는 고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일자리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어젯밤에 미국장은 하락 마감했던데요. 여하튼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미국의 고용이 더 빨리 꺾이고 있다는 것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꺾이고 있다는 게 결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9월에 금리를 내리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고요. 10월에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80%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9월과 10월 그리고 12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3번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여하튼 금리 인하를 예타게 기다려왔던 리츠 같은 부동산 섹터들은 아마도 주가 흐름이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 나스닥이 0.9% 상승하면서 한 주 동안 좋았고요. 그리고 S&P 500은 0.2% 상승했고 반면에 다우존스는 0.1% 하락했는데 여하튼 이번 주도 미국 시장은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월배당 상품들이 이번 주에 분배금을 지급을 해주었는데요. JPQ가 0.38달러가 지급되었는데 평균보다 조금 적었고, QD보는 첫 분배금으로 0.24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D보는 0.15달러가 지급되었는데 세금을 제외하고 배당률을 살펴보면 QD보가 10.2%로 배당률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JPQ가 9.3%, D보는 3.9% 정도의 분배율이 예상되니까 혹시나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배당금도 받았고 또 QD보 주가가 28달러 아래로 빠지길래 부랴부랴 50만원을 한전했고 추가 매수를 걸어두었는데요. 결국 제가 걸어둔 가격까지 오지 않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더 사는 것은 실패했고,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면 살짝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 초반과 비교를 해보면 주가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8달러 근처까지 또 내려오면 다시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디보와 JPQ는 일주일 동안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으니까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장을 볼 텐데요. 코스피가 드디어 3200을 넘어가지고 마감을 하더라고요. 3200 근처에서 저항을 엄청나게 받는 것 같던데 그래도 꾸역꾸역 밀어 올리면서 결국은 3200 위에서 마감을 했다는 게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3200을 깨지 말고 3200을 저점으로 다시 3300을 트라이를 해주길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이 현물을 약 6,300억 원 매수를 했고 선물도 약 1,000억 원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팔고 있던 외국인이 다시 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지수를 3,200 이상으로 밀어 올릴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A 계좌부터 국내 계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ISA 계좌에서는 DN오토모티브를 50주 매수했는데요. 주가가 25,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물을 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24,900원에서 50주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DN오토모티브는 저번 주까지 흐름이 좋다가 이번 주에 조금 부진하더라고요. 지난주 상승분을 되돌리는 하락이 이번 주에 나왔는데 금요일에 주가가 25,000원 이상에서 마감은 했지만 다음 주에 다시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24,900원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다음 매수 구간은 24,4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원 단위로 50주씩 물을 타고요. 평단가 낮추기 작업에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니까 미국 월배당 ETF들은 한 주 동안 주가 변동이 크게 없더라고요. 라이즈 상품은 저번 주보다 주가가 살짝 내려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흐름이 좋고,
코덱스와 타이거 커버드콜 상품들도 3에서 4% 정도는 수익이 나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그냥 이 수량 그대로 분배금만 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수를 했던 디엔오토모티브가 일주일 동안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4%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하튼 평단가를 기준으로 물을 타고 덜어내기를 반복하면서 평단가를 내릴 수가 있다면 최대한 내려볼 생각이고, 최종적으로는 500주만 남겨가지고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주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드디어 손실 구간이 마이너스 20%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 종목의 차트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현재 3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드디어 5일선이 21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골든 크로스도 이번 주에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배당금이 약속대로 115원 지급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3주 연속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연 배당률은 8%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배당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주가가 당연히 3,000원은 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을 생각이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그날까지 배당금만 받으면서 잘 가지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SK하이닉스를 5주 더 매도했었는데요. 생각하던 대로 27만 5천원까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5주를 더 매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번 주 하이닉스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즈음에 외국계 증권사 UBS에서 하이닉스 관련된 리포트를 작성을 했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와 26년 HBM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요. 내년에도 SK하이닉스의 포지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담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수급 측면으로 보면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엄청나게 담았더라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연속 매수를 했고 특히 어제는 100만 주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크게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 월요일에 크게 빠졌던 주가가 다 회복이 되었고요. 결국 27만 원 이상으로 올라왔는데 여하튼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번에 30만 원을 넘겼다가 빠진 이후로 28만 원을 다시 넘어보려고 몇 번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28만 원을 넘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한 대로 60주 남겨두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밸류가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주가가 올 때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셋 계좌 잔고를 보면 이번 주도 세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매도하면서 이제 60주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세 종목은 파란불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가 이번 주에 배당락을 회복을 했다가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가가 빠지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공시가 되었던 차량 판매 실적부터 체크를 해보고 현대차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를 보면 8월에 국내와 해외 모두 전년보다 차를 조금 더 많이 팔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약 1,500대를 더 많이 팔았고 올해 누계로 보아도 전년보다는 0.2% 정도는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를 보니까 국내에서는 8월에 차를 잘 팔았더라고요. 전년 대비 7% 더 많이 팔았고 해외에서는 약간 부진했는데 그래도 8월에 전년보다 차를 약 2,000대 더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누계로 보면 기아는 전년 대비 1.7% 판매 대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기아는 올해 좋은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모두 차는 작년보다 더 많이 팔고 있으니까 올해 3분기 매출액도 아마 전년보다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문제가 이익인데 미국 관세를 15%로 낮추는 것으로 합의는 했지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일본 차는 15% 적용된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 차 입장으로 보면 당분간 일본보다 관세를 10%는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조금 빠른 타이밍에 문서로 합의를 하고 현대 기아의 부담을 조금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가을 시즌이 돌아왔더라고요.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부분 파업이 시작되었던데
공시를 보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분적으로 생산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이런 파업을 대비해가지고 미리 생산을 조금 늘려두고 파업이 시작되면 재고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파업도 주가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계좌의 경우에는 현대차 우선주를 250주 보유하고 있고 주가가 17만 8천 원까지 올라온다면 조금씩 수량을 줄여나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단가 아래로 주가가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당분간은 그냥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유한 계좌를 들어가 보니까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저번 주에 마이너스 9%였는데 이제 마이너스 8%이니까 일주일 동안 주가가 1%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번 주 별다른 뉴스가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일주일간 주가도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계좌는 저번 주에 새롭게 만들었던 가족 계좌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월배당 ETF만 보유하면서 분배금만 계속 받아볼 생각인데 이번 주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이 주가가 빠지길래 11,650원에 100만원도 매수했고요.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는 세 종목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세 종목이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혹시 다음 주에 파란불로 변하는 종목이 있다면 물을 또 조금씩 타면서 천천히 수량을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휴가를 가거든요. 다음 주 주말에는 영상을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 투자하기는 불가피하게 한 주 쉬도록 하고요. 그래서 2주간의 내용을 잘 갈무리하고 9월 셋째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